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뷔도크 최세은 백점입니다. 최 교수님, 네. 우리 이제부터 매주마다 2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늘어나잖아요. 네. 10분 분량이 더 늘어나지만 당연히 내용은 다르죠. 재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자, 부담되지 않으세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렇죠. 자세입니다. 우리 청취자님 덕분에 우리가 한 번 더 늘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팟캐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제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특히 이슈 되고 있는 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네. 너무 민감하지 않게 우리가 논의를 하는데 최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랑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네. 분이 아니시라면 청취하신 분이라면 뭘 알고 싶으세요? 저는 요즘엔 무슨 노래를 듣는지, 어. 네. 그리고 어떤 새로운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지. 와. 네. 그래서 최 교수님은 저의 상상하고는 좀 달리 엔터테인먼트 이쪽도 좀 많이 섭렵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역시 젊으시군요. 저는 거기에 너무 감이 없어요. 라디오는 정말 좋아해요. 옛날부터 라디오, 물론 제일 먼저 접한 게 라디오겠죠. 네. 그래서 라디오 듣고 신문 보고, 그러니까 저는 종이신문을 봐요. 그 오디오북 같은 것도 들으시나요? 잘 싫어해요. 저는 그런 거를. 요즘에 오디오북을 많이 듣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원래 라디오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뭐 할 때마다 항상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라디오에 나오는 것도 너무 영광스럽고 제 아. 꿈을 이룬 거라서 항상 행복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왜냐하면 최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저도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목요일 9월 25일 목요일부터는 매주 목요일에도, 즉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우리 두 사람의 목소리, 타이완인 백조미와 한국인 대만의 사위 최세은이 나와서 네. 함께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완과 한국의 문화 이야기, 문화 비교. 그러니까 모든 게 문화랑 엮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성격은 개인적이겠지만 네. 전반적인 사회. 왜 이 사람들은 이럴까 저럴까. 그렇죠. 예컨대 투표 같은 거. 네, 정치도 문화. 그렇죠. 네. 이게 다 문화라서 우리는 문화를 비교하는데 네. 제가 서두 너무 길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가 얼마 안 됐지만 투표가 좀 열렬했었잖아요. 네. 근데 두 개의 투표는 뭐냐면은 파면 투표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국민 소환제.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저도 그때서야 알았어요. 한국의 국회의원 네. 파면 파면 그런 제도가 제도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데 타이완은 이번에는 좀 심하게 너무 많은 사람, 전 타이완 지역에 논란을 일으켰던 게 있었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전 국민적인 게 바로 국민투표잖아요. 네. 국민투표 혹시 한국에서 더 먼저 하지 않았나요? 국민투표는 사실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세요? 네. 이게 국민 소환제가 없는 것처럼 네. 우리는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레퍼런덤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네. 놀랐고 네. 이런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개헌하는 부분들도 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법조계를 통해서 그리고 정치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국민투표를 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국민투표는 그렇잖아요. 찬반이잖아요. 그렇죠.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해서 몇 %, 이상 나와야 된다. 네. 그런데 그 몇 %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네, 투표율에 네. 또 몇 %? 몇 퍼센트 자, 이상 돼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당연히 우리 이번에는 통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3원자력 발전소 5월 17일 날 네. 그 가동 우리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재개할 필요가 있나, 재가동할 필요가 있나 이거를 묻는 거였었어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투표한 사람들 것만 본다면은 75%가 동의를 한 거죠. 압도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하지만 숫자적으로 66만 표가 모자라요. 투표율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당연하죠.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야당 측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공토 빵大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토 국민투표가 바로 국민투표. 한국에서 말하는 국민투표고요. 빵은 묵다. 뭐랑 같이 묶어서 뭘 하다. 大选은 한국에서 대선 총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대선.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선과 총선을 같이 하거든요. 네. 그게 왜냐? 바로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렇죠. 돈 낭비하지 말자. 맞아요. 한 번에 같이 하자. 네. 그래서 지방선거는 뭐예요? 9合1 9합1이라고 해서 저희 방송 자주 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세요. 그러실 것 9합1이 같아요. 뭔지. 그래서 우리가 지방선거는 9가지를 한꺼번에 그리고 중앙정부 관련은 네. 총통선거인 대선 네.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인 그렇죠. 총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국민투표 오늘 뭘 묻는 투표가 있는데 꽁토빵 다시연 해버리면 이번 거 같으면 100% 통과돼요. 왜냐면 그게 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투표율이 29점 몇 겨우 네. 30%예요. 그런데 만약에 따시연 하면은 적어도 55% 이상 올라가거든요. 60%. 그러면은 당연히 통과가 그랬다면 되죠. 됐겠죠. 예, 그래서 지금 통과가 돼서 안 돼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제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누가 집권을 하든 저는 다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정당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여소야대를 어떻게 하면 뒤집어 볼까 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썼는데 이게 완전 네.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여론도 왜곡이 되고 실제로는 네. 문제가 있는 의원들까지도 그냥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넘어갔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공은커녕 이거는 너무 심하게 비참하게 이제 실패를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된 상황 아래서 더 어려워진 거는 9월 1일부터 신회기가 시작되면서 예전에도 나 참 불편하다. 야당들 때문에 나 참 못하겠다. 네. 아무래도 총통은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원장도. 네. 이제 파면 이렇게 해서 그냥 막 몇 달 동안 사실상은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준비를.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입법위원 된 지 국회의원 된 지 겨우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파면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건 너무 무리수를 뒀다. 그래서 없죠. 이제는 더 싫어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살아남았으면 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 목소리, 우리 시민의 목소리 들어야 네. 된다. 물론 그럴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일부 사람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두고 보자.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한 이 타격을 충격이 줬죠. 왔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와 행정원 사이에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거의 모든 그 입법안이라든가 어떤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이 됐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대만의 지금 현재의 문제는 대만의 지금 이 양안 관계의 입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꾸 의문과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 그동안에 굉장히 양안 관계를 강경하게 나가고 좀 입장이 분명했을 때는 대만과 파트너십을 하거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명확했는데 자꾸 국민 투표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니까 이거 대만하고 계속 이렇게 양안 관계를 유지해가는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주변국들의 입장도 좀 불편해지는 건 사실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권 정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정치를 대할 때 예전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지금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는 굉장히 잘해요. 네. 확실하게. 지금의 집권당은 선거는 진짜 잘하는데 내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처음 정권 교체를 한 게 아니라 이미 25년 맞습니다. 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많이 봤고 느꼈고 네. 그래서 정당이 또 교체되고 이제 그렇죠. 정당 교체되는 거는 이 대만에서 정권 교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민의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됐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민의가 잘 반영되는 민주화 국가는 한국과 대만밖에 없는데 요즘 보면 정말 대만의 그런 자유로움이 부럽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가 동아시아 얘기하면 항상 일본도 넣잖아요. 근데 생각하니까 일본은 영원한 자민당. 그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이제 이슈 중에서 국민투표, 그러니까 국민투표 이슈 중에서 원전에 관한 거는 한 번이 아니었어서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여러 번 있었었는데 이번 같으면은 우리 재가동하자. 왜냐하면 우리 전력 부족하면은 산업 발전에 큰일 난다. 그렇죠.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럭저럭 해서 이게 새롭게 나온 거고요. 그 전에는 뭘 했냐면은 우리 원래 국민 투표를 할 때에는 대선과 총선하고 같이 묶어서 했는데 네. 지금의 집권당이
반대를 했어요. 집권당이 그러면 안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를 해서 지금은 민진당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또 국회에서는 이쪽 야당 쪽이 합치면은 네. 커스팅 보드까지 합치면은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발의를 하게 되면은 제 생각으로는 그 발의도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집권당에는 조금 불리하게 되긴 되는데 네. 불리하게 될수록 열심히 해야죠.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네. 되는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납득이 가야 되고 네. 그러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헌법 개정 관련 그런 것도 했었었고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원은 몇 명이어야 되나 한국에서 네. 혹시 그런 얘기 없나요? 국회의원 너무 많다 줄이자 이런 얘기가 그런 없나요? 얘기 계속 나옵니다. 네. 아직도요? 300명 너무 많다. 비례대표 없애야 된다. 지방자치대 왜 해야 되느냐. 네네네. 항상 이렇게 민주화의 성과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데 네. 이거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실제로 집권 여당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여당이 아무래도 이제 승리는 했잖아요 선거에서. 네. 근데 승리했다고 거기에서 기쁨에서만 거기에 있지 말고 좀 제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겸손한. 맞습니다.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겸손하면서도 능력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타이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민당이 뭐 항상 영원한 자민당 제가 일본 얘기를 했는데 자민당도 사실상은 연립정부 하잖아요. 지금 자민당도 굉장히 힘들고 최근에 그러니까 많이 위세가 줄어들었죠. 독일도 막 이렇고 여러 맞습니다. 나라가 같이 네. 여러 정당이 같이 있고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승리는 하긴 했지만 과반이 안 되고 이럭저럭 해서 네. 같이 하면은 우리가 연립정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쪽은 특히 과기 잘한다. 이쪽은 환경 잘한다. 그렇죠. 이쪽은 경제 잘한다. 이렇게 해서 좀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집행하는 분들이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가면 그 진짜 나라 망칩니다. 그런 거 옛날처럼 있잖아요. 자리 나눠 먹기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정말 큰 문제인데 네.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가 존재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좀 더 우리가 혁신 얘기를 하는데 마음도 좀 갈아치우고 얼굴 좀 갈아치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거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중화민국도 그렇고 작은 나라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도화되고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요. 네네. 정치도 지금은 단순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람들한테 인기 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정치의 기술이 뭔지 아트 오브 니고시에이션을 알아야 네네네.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갈등들을 잘 조화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지 더 이상 이념이라든가 어떤 자신들의 뭐 고향이나 계파에 의존해서 이런 정치를 해서는 곤란하죠. TV 토크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해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